반갑습니다. 유영민이고요. 오늘 진행할 그 강의 내용은 아마 들었었겠지만 작업법 현장 강의입니다. 뭐 그린짐 이제 그 리더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현장에서 숲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내고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 직접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그 계획하는 거는 따로 아마 배우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선생님들께 숲에는 이런 일거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뭐 그런 정도 시간이고요. 아마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스 자체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더라도 그 길을 또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다 산에서 긴 팔, 옷이 쓰셨죠. 저도 좀 이따가 착용을 할 겁니다. 오늘 그 진행 순서는 일단 전체 작업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포인트별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와서 사전 답사를 했고요. 제가 작성한 포인트는 네, 20개 정도 포인트를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서로 뭐 중복되는 그런 작업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공간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일거리가 있구나라고 설명드리고 바로 넘어가는 곳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마포구청이 관리하는 근린공원인데요. 문제는 이제 근린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단한 뭐 숲에서의 그 뭐 숲가꾸기 활동도 민원을 제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은데 그냥 가지치기 신용만 하겠습니다. 근데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그 구청에서 그런 작업을 못하게 했나 봅니다. 대신에 저기 풀 뽑기라든가 뭐 풀을 뽑는데 그걸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생태 교란종 제거하는 그런 활동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원래 지난번 작년에는 뭐 아카시 나무도 베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목련 각피 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지치기 직접 해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그 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활동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주요한 작업 내용인데요. 숲에 가면 크게 보면 생태 공간이 있어요. 그죠? 생태 공간이 있고 그 안에 길, 의자, 화장실, 뭐 그다음에 정자, 운동기구, 그죠? 안내 시설, 그다음에 뭐 가로등, 온갖 가지 그 편의 시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길을 비롯한 시설 관리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설 관리 내지는 숲길 관리 쪽은 배수로 관리. 길을 가다 보면 등산로 숲길에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배수로에 막 낙엽이나 아니면 또 물에 쓸려 내려온 토사가 가득 메워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호미로 긁어서 깨끗하게 치워주는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자 매트 많이 깔잖아요, 요즘. 근데 이게 오래되면 썩어서 헤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야자 매트 안에 나일론 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가다 보면 그런 썩은데 그 실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다박 밟으면 땅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 옆에 아주 그 단단한 어떤 그 토양을 겨문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활동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직접 하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요. 안내판 관리, 그 다음에 여기가 아카시 나무가 키가 큰 아카시 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태풍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또 수명이 다해서 많이 이제 넘어가거나 잘라냈는데 그래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숲길 주변에 남아있는 죽어가는 아카시나무, 이거는 바람 불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큰 나무가 넘어지면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험목을 제거를 해주는, 물론 우리가 제거하기는 어렵다면 그걸 조사를 해서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생태계 관리, 숲에 나무, 풀 이런 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가베기, 그 다음에 가지치기, 풀베기, 등굴 제거, 그리고 나무 모양도 필요에 따라서는 잘라주거나 해서 관리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 복원, 왜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양이 훼손된 곳에 그 식생도 사라지거든요. 아니면 심어놓은 곳에 나무가 죽었다거나 이런 곳은 다시 어린 묘목을 갖다 심거나 씨앗을 심거나 식생 네트를 깔아서 복원해주는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코스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잠시 들어가서 좀 잠시 좀 보고요. 나와서 이 계단 따라서 1단에서 2단 사이, 2단에서 3단 사이 몇 개 좀 설명드릴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이 이제 비둘기 동산이라고 옛날에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명분 따라서 쭉 해서 그쪽에 약수터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인데요. 그 사이에 산에서, 숲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린짐을 위한 작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나무가 지금 몇 그루 자라고 있죠. 예, 전나무. 전나무요? 예, 요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상록수가 전나무예요. 전나무는 햇빛이 좀 적게 들어도 잘 견뎌요. 소나무면 요 상황이면 못 살아요. 근데 전나무기 때문에 지금 근근히 지금 견디고 있는데, 근데 전나무 보시면 가지 있죠, 가지. 아래쪽이 지금 죽은 채로 붙여 있어요. 죽은 채로,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공원은 휴양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 휴식, 휴양. 그러면 이제 저런 모습이 사람들 휴양에 그렇게 좀 뭐랄까요, 높은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나중에 커서 혹시 잘라서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죽은 가지들은 계속, 그러니까 나무가 커가면서 나무 줄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 품질도 떨어뜨리고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펴주는 그런 활동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가지를 칠 때 저는 침엽수예요. 침엽수. 화렵수, 침엽수 구분하시죠? 네. 여기 있는 벚나무는 화렵수고요. 여기 있는 침엽수, 이 벚나무는 침엽수인데, 침엽수는 가지를 칠 때, 제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장갑은 끼야 되어 있고요. 저쪽이 뭐예요? 가지,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툭 넘어지면 엄청나게 심하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뾰족한 걸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첨단 공포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침엽수 가지치기인데요.
하나만 그냥 뭉게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가지하고 요 줄기하고 만나는 지점 있죠. 바짝 붙여서 이 줄기와 수평이 되게 잘라줘요. 수평이 되게. 뭐 요거 자르는데 선생님들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수평이 됐죠. 네,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아마 좀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가지치기가. 근데 요 낮은 가지는 요 손톱으로 할 수 있고, 높은 가지는 고지톱이라고 도구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쭉 펴면 한 3m 이상 이렇게 높이까지 잘라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아, 예. 가지치기는 요 가지 나무 모양을 봐요. 그럼 위에서부터 점점 넓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로 넓어지는 가지층이 있을 거예요. 그 아래. 예, 그 아래까지. 이것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예, 아마 여기서 가지가 제일 큰 층은 여기 층. 그때 봤을 때 어디쯤 돼요? 그치. 여기죠. 예, 그러면 요 아래 거는 다 잘라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생태적 감수성이 이렇게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 하나 자르는 것도 손가락 자르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요거는 담쟁인데요. 아직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점점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돌려서 이 줄기를 타고 감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이 나무 껍질에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뭐 밑에 여기서 살짝만 잘라주면 되니까 그 전정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위쪽은 이제 말라 죽겠죠. 그래서 걷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나오는 그 단가지들을 냉아. 아, 이거 안 잘라줘서 그래요. 얘도 혹시 해마다 같은 층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원칙인가요? 아, 이것도 1년에 한 마디씩 자라요. 그리고 사이사이 나오는 건 자마라 그래서 줄기에서 나오는 자마예요, 자마. 예? 컨디션 안 좋을 그럴 때도 있고요. 햇빛이 잘 들면, 잘 들면 이 자마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마도 목재 관리 차원에서는 자마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잘못 친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깔끔하게. 그리고 어미가 지는 거는 예, 가지를 안 잘라줘서 가지가 크셨잖아요. 예. 그럼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태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요 죽은 가지들 있잖아요. 이게 잘 떨어지는 나무가 있고요. 안 떨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이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수종 자체가. 그러면 계속 붙어 있으면 이 줄기가 이렇게 커 나오겠죠. 그럼 죽은 상태로 요 죽은 부위가 살아있는 줄기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예, 그게 옹이거든요. 자, 갈치기 한번 해보고 싶죠. 이게 단순 작업은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납두고 내려가겠습니다. 뭐 구청에서 또 나중에 왜 이러냐
하면 또 곤란하니까. 여기가 다 그 야자 매트가 깔렸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축축하고 습기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희들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실이 뭉텅이로 지금 그 야자 매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일론 재질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게 지나가다가 사람 팔에 걸리면 또 사람 다니는데도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데 하다가 잘못 걸려서 이게 이렇게 걸려버리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제거해주는 그런 활동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산에 가시면 동네 뒷산에 야자매트 깔려있던 곳 썩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가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근데 지금 제일 키가 큰 나무들이 아카시 나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나무가 일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 나무가 태풍 크게 오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한테로 넘어오면 전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에 참나무들이 있고 뭐 저거는 저기 팥배나무, 참나무 뭐 그렇게 섞여 있는데 요 아래쪽에 아까시나무 맹아들이 계속 올라와서 또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들은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라주고 다른 이제 이 토착수종을 저기다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린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뭐 저런 데 들어가서 나무를 잘라주고 관리하는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나무가. 근데 지금보다는 저걸 자르는 거는 아마 가을에 낙엽이 지고 숲이 좀 이렇게 안이 훤히 들어가 보일 때 작업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들어가면 모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위험한 저 나무들 우리가 직접 자를 수 없죠. 그러면 구청에 이야기해서 잘라달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작은 아카시 나무들은 직접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돌아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연산홍 종류가 이게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물론 이대로 둬도 되는데 똑같이 같이 복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봄철에 묘목을 뭐 구청에 이야기해서 달라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걸 뽑아내고 여기다가 심는 그런 활동을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작은 나무 심어 보셨죠? 네, 충분히 스님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이거 잘라서 수형 만들어줘요. 이거 그대로 두면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건 전정가위로 이렇게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는 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번에 와서 제가 못 봤었는데 이렇게 그죠? 튀어나온 것들. 근데 시기는 봄에 새순이 세 가지가 올라와서 일정 정도 큰 다음에 한번 잘라주거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다 파였어요. 그죠? 이쪽은 풀이 덮여 있고. 그러면 여기도 식생 복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연산홍이나 해양목 같은 걸 여기다 심어줄 수도 있고요. 다른 햇빛이 좀 덜 들어도 갈 수 있는 특히 냉문동 같은 거 그런 거 여기다가 심어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여기가 오랑이 생겨요. 계속 파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런 나무들 있죠. 요런 나무들은 수형 교정을 해줍니다. 수형 교정.
떨어지고. 그죠? 이제 밑에 나온 요 가지들 잘라서 이제 다 잘라줘도 되는데 다 잘라주면 구청에서 싫어할 것 같아서 예, 알맞은 모습으로 잘라주면 훨씬 예뻐지죠. 그죠? 예.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연산홍 군락지예요. 그죠? 여기에 지금 나팔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꽃을 뜯어서 제거해주는 활동 할 수가 있어요. 이 연산홍은 햇빛이 안 들면 금방 말라 죽어요. 그래서 등굴 식물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풍잎 돼지풀이에요. 돼지풀. 이게 이제 생태 교란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주는 것보다는 뽑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요 작은 공간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등굴 제거, 생태 교란종 제거, 그리고 저기 등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에 뭉쳐 있어요. 그죠? 저런 거 다 걷어주는 활동을 그린짐 활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요 플라타너스 양보점 나무, 지금 자마, 그러니까 움싹이 옆으로 나오죠. 저것도 이제 잘라주면 좋습니다.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 느티나무죠. 느티나무. 그 뒤에 있는 느티나무 보세요. 그거하고, 요 느티나무하고, 저 느티나무, 똑같은 시기에 심었어요. 아마 거의 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었을 텐데, 어때요? 이게 좀 덜 자라죠? 그죠? 이것도 작고요. 그 다음에 이 수피에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쳐가기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네티나무가 상처로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키가 저기보다 덜 큰 거, 생육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 땅이 사람들이 밟아서 땅이 단단해져서 뿌리가 제대로 못 자라서 그래요. 그러면 요 가지 있죠. 가지가 뻗은 만큼 둘레를 쳐서 요 안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단단해진 곳을 아마 작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작은 사직조사 그걸로 살짝 파서 땅속에 물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3년이 지나면 이 나무도 저 나무처럼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대체로 지금 평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심어진 느티나무는 거의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밥을 풀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아래에서처럼 보시면 아까시나무 지금 큰 것들이 일부 거의 죽어가고 있죠. 아마 몇 년 내에 죽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도복이 되거나 넘어져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잘라 달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밑에처럼 아까시나무 맹아들이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냅두면 똑같이 저렇게 큰 아가씨가 돼요. 그래서 저기도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잎사귀가 넓은 나무 보이시죠? 저게 일본 목련이에요. 일본 목련. 저게 조경수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게 산으로 씨앗이 퍼지면서 산에 되게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저게 이제 생태 교란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도 잘라주거나 박피를 해서 제대로 이게 못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저기 느티나무 토양 관리, 그죠? 토양 요거 관리해주는 활동, 그리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아카시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활동, 그리고 밑에 생태 교란종인 일본 목련 제거하는 거, 아카시 나무 제거하는 거,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박피는 깊이가 벽피를 할 때 그냥 가볍게 껍질 벗겨내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이제 그걸 진짜 시범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 톱으로요, 위 한 10cm 간격을 두고서 아래 위 있잖아요. 거기를 목질부가 잘려질 때까지 해가지고 뺑 돌려서 잘라요, 우선. 그리고 칼로, 끌이나 이런 칼로 이렇게 쭉 갈라서 이렇게 돌리면 금방 까집니다. 그래서 그 껍질만 벗겨주면 못 자라요. 네. 나무 이름표. 지금 이 상태는 상당히 나무에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근데 스프링으로 해서 나무가 크면 스프링도 늘어나게 되어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요 스프링이 압박하고 있는 요 부분만큼은 못 자랍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스프링이 나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뭐 주민들이 달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공원 내에 시설이에요, 시설. 그럼 요거는 이제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라주거나 아니면 좀 더 느슨한 스프링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무는 요 가지 부위가 스프링이 함몰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말라 죽어요. 나중에 이제 어디에 피해를 주냐면 안에 물관 있죠. 물관, 채관, 도관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라주거나 아니면 느슨한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마 수국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나무 수국을 심어놨는데 온통 풀밭이죠. 그쵸? 수국을 살리려면 이 나무들 저 사이에 있는 막 저런 것들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되고, 뭐 그것보다는 저는 이 소나무를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소나무. 보시면 요쪽은 살아있어요. 이쪽은 살아있고 요쪽은 이제 죽었죠. 왜? 그렇죠.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러면 이분들 심을 때 잘못 심은 거예요, 위치를. 좀 더 저쪽으로 심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나무, 이 나무를 어떻게 했어야 돼? 예. 근데 이제 이 플라타너스는 원래 여기에 있었고요. 공원, 개보수 할 때 마을 주민들하고 저도 그랬고요. 이 나무를 죽이지 말라 그래서요.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둔 건데, 이 소나무는 나중에 심은 거거든요. 요 나무 살리려면 파서 옮기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이 플라타너스 가지 중에서 햇빛을 막고 있는 부분을 잘라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린짐 활동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냥 구청에 이야기해서, 그런 게 참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뭐죠? 야, 이거 미국, 예, 미국 자리공이에요. 요런 걸 이제 뽑아줘야 되죠. 요렇게 뽑는 활동. 요 정도면 잘 뽑혀요. 이 정도면
그런 대로 잘 보시고요. 자, 이 향기는 좋아요. 근데 이거 독초예요, 독초. 예, 미국 자리는 독초입니다. 삼성세제 보면은 이걸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어디에? 삼성전에. 변해요. 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미국 다리공이 꼭 피면 미국 다리공이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심은 거는 올해 하나 있으면 내년에 이 뒤에 예, 그렇죠. 주변에 확 퍼져요. 워낙 그리고 이게 공원인데 어떤 분이 호박을 심어놨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네. 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씨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내년 되면 온통 단풍잎 대지풀로 뒤바뀔 거예요. 아, 이 뿌리 캐내야 되는데, 요건 수건초거든요. 그래서 단연간 살아요. 뿌리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캘 때는 호미 가지고 뿌리까지 캐줘야 됩니다. 아카시 나무는 되게 좋은 나무예요. 꿀도 주고, 나무도 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 성리산이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살던 분들이 나무를 많이 했나 봐요. 나무를 잘라다가 집에서 연료로 그렇게 사용하고 헐벗었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방사업을 했어요. 사방사업 아시죠? 예. 단차 넣고 거기에 풀씨, 아까시 풀, 참 아까시 내지는 뭐 쌀이나무, 오리나무 이런 씨앗들을 뿌려서 숲이 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시가 되게 잘 자랐어요. 여기 엄청 많아요. 네네. 제가 10년 전에 생리 이사 올 때 거의 70%가 아까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반도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많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일부러 잘라내고, 그리고 다른 나무로 지금 심었는데, 지금 아카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래 못 살아요. 이 나무가. 80년 수명이라고. 예? 80년 수명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는 뭐 그 정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아카시는 거의 40년 정도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잎이 말라 죽거나 아니면 이게 막 도복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카시 나무는 중간에 많이 그걸 당했어요. 저기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나무는 그렇게 좋지 못한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잘랐어요. 그러면 대충 뭐 옛날 분들 자를 때 요 정도 높게 자르거든요. 사람 무릎 놓고 이거 딱 잡고 나서 톡 치면 그걸 꺾어다가 집에서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높이에서 다시 맹아가 올라와서 또 크고 또 크면 또 자르고 그러니까 나무 재질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저 나무들 중간이 다 썩어 있어요. 큰 나무들은. 그래서 이제 저 나무들을 오래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밑에 아카시 나무 올라오잖아요. 저게 자라면 또 40년 되면 또 저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기는 참나무가 많았던 곳이에요. 참나무가. 여기 나중에 보시면 뭐 갈참나무,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졸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전통 토착 수종이죠. 아카시보다는 훨씬 오래 살아요. 그리고 햇빛이 아카시 나무는 상당히 강한 양수예요. 햇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가만히 냅두면 아카시 나무는 사라질 나무인데 여기는 다른 데서 그 참나무 씨앗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잘렸잖아요. 저쪽 백년산 뭐 다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참나무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게 사람하고 설치류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근데 이 산에 다람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대로 두면
참나무 씨앗은 혼자서 멀리 못 가거든요. 그럼 그 주변만 참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산 전체에 참나무 산으로 바뀌어 가는데 여러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카시 나무는 40년마다 컸다가 넘어지고 컸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참나무는 100년, 200년 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 아카시 나무 대신에 참나무를 더 많이 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나요? 자, 저기 보시면 그루터기 남아있죠? 네. 저게 전부 아카시 나무. 아카시 나무 그루터기예요. 예, 넘어진 것도 있고 잘라낸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카시 넘어가고 나서 요 주민들하고 또 구청에서 막 나무 엄청나게 갖다 심었어요. 지금 빽빽하게 심었죠. 예. 근데 이제 요 나무는 같이 심었는데 중간에 죽었고요. 요 팥배나무는 아마 피합이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 가지 쭉 따라 올라가시면 하늘에 가지 끝이 가 있으면 살아요. 햇빛을 볼 수 있게. 근데 가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햇빛 보려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아마 좀 더 시간 지나면 한 반 정도는 베줘야 될 거예요. 제대로 잘 자라게 하려면. 예. 근데 주민들은 참 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죽은 가지들이 많이 달려있죠. 그죠? 자, 저런 가지들은 고지톱을 가지고, 왜? 고지톱을 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줘도 가지들은 쉽게 잘립니다. 그래서 훨씬 쾌적함을 높여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살아있는 가지는 손댈 필요 없어요. 근데 죽어있는 가지들은 살짝 해서 잘라주면, 네. 일거리가 너무 많죠. 보는 대로 다 일거리입니다, 산에서는. 자, 여기가 물길이에요. 물길이고, 여기는 그런 대로 물 잘 빠지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을 좀 하려면 이렇게 걷어서 물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물길 열어주면 잘 빠집니다. 나중에 가면 일부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일부는 막혀 있고 그래요. 자, 여기. 네, 꽉 막혔죠? 여기 넘쳐서 이리 해서 고랑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호미 하나. 자, 이거를 잘 파지죠? 이렇게 가생이를 이렇게 파고 넓은 거로 안에 이번에 비 와서 더 찬 걸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부터 이쪽으로 해서 요 내려오는 물이 이리 안 넘어가고 이렇게 이 타고 이리 갈 수 있도록 공원에 그 전문가분들하고 여기 답사를 다닐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소장님 말씀 물 관리 예. 하는 거 예. 오늘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물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면은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구청에서 일일이 관리를 못할 수 있으니 시민의 힘으로 여기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게요. 예. 소나무들이 햇빛을 못 받아서 1년에 막 8cm씩 올라갔는데도 지금 대가리만 잠깐 올라가 있어요. 햇빛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요. 요 나무도 지금 밑에 죽은 가지청 잘라주고
가지를 잘랐는데 저 가지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고 그런 활동 가능하고요. 자, 요 안에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아까시 큰 것들 있죠. 그 사이에 지금 한 요 정도 되는 아까시들이 있죠. 작은 거. 그죠? 저거는 밑에 맹아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면 요걸 자르고 정리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짐 활동으로. 근데 저거 더 크면 위험해요. 저거 넘어져도 사람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잘라 이제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렵다 그러면 내쓰시면 됩니다. 여기 소나무는 완전히 이제 뭐 살기 어렵게 됐죠. 그죠? 요 소나무도 가지 끝만 지금 하늘 보고 있는데 내년 되면 이 벚나무한테 완전히 묻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 안타깝고요. 그리고 요쪽, 자, 이쪽. 여기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참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벚나무하고 그 화렵수들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요 상태로 두면 여기 소나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일부 이 벚나무나 아니면 화렵수를 잘라주고 위에 가지들을 정리를 해줘서 소나무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구청에 이제 요 성미산에서 소나무는 여기만 있어요. 네, 성미산에서는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소나무가 죽으면 성미산에 소나무가 없는 성미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살릴 수 있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답이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작업은 구청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요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전나무? 잣나무. 잣나무? 얘기다 소나무 뭐다 나와. 요거는 잣나무예요. 잣나무. 잎이 5개짜리. 5개 잣나무인데요. 이거 꽤 오래 전에 요 주변만 잣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심었는데, 근데 요 잣나무를 심어 놓고 거의 관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그루 사이가 한 1.8m, 2m 정도 되죠. 그냥 조림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가운데 한 두어 그루는 없어졌지만, 그럼 요 상태로 두면 요 나무는 계속 서로 경쟁을 해서 잘 못 자라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베어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그린짐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사람 손으로 자를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하시려면 이제 구청에 이야기해서 요걸 좀 잘라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짐 하시면서 그린짐 참가하신 분들한테 탄원서 서명을 받아서 구청 과장님한테 좀 보내서 이거는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과장님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능인들, 그러니까 기계톱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예, 저거는 아마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저렇게 약해요. 자기 몸무게를 못 견뎌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카시 나무들이. 특히 이제 아카시 나무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천근성. 지표면 중심으로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잘 넘어갑니다. 바람 불면. 그럼 저런 데는 또 산사태나 이런 재해 위험도 있어요. 물론 뭐 성미산은 그런 위험이 높지는 않지만
큰 산에 이제 토양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산들은 저런 나무 같은 게 넘어가면 왜 이 넘어가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자, 선생님들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설명 드렸어요. 가지치기. 이거 예, 이거 가지. 예. 또 다른 분. 아, 여기를 보고서 여기서 해야 될 일. 아래 것들 이게 반 정리. 아래 것들 정리. 아래 데가 계단 아래 것들 계단. 정리. 이거 계단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계단 사이에 이제 풀로 올라온 거. 저거요? 예. 저거는 그냥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라온 애들 잘 정리해줘. 예. 그 덩쿨이 있나? 근데 많이 안 풀죠. 예. 아니, 이제 이 길 주변에 키가 큰 뭐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쓰러질 염려가 있는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 그렇죠. 저거 이제 베어달라고 네. 그래요. 밑에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는 예. 거니까. 저거 넘어와서 사람 머리 맞으면 죽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저거 넘어오면. 그래서 이런 쪽은 빨리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숲길 있잖아요. 이게 너무 넓어요. 이 상태가 지금 너무 넓어요. 뭐 그냥 차 한 대 지나가요. 그죠? 예, 이 정도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만 돼도 충분한데, 그죠? 이거는 쉽지는 않은데, 이 숲길 폭을 줄이는 그것도 활동하시면서 구청에 계속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데는 작업하기 쉽죠? 요건 하면 전정가위로도 될 텐데, 원래요, 나무를 벨 때,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이 아래쪽을 베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카시 나무 제거를 할 때는, 여기 밑에다가 바짝 붙여서 자르면, 뿌리에서 맹하고 올라와요. 여러 군데서 올라오고요. 한 요 정도에서 잘라주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요 부근에서 맹하가 올라와요. 그거는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 무릎 높이 정도에서 잘라주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맹아를 봄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툭툭 치면 다 떨어집니다. 그거 한 2번, 3번 정도 해주면 아카시 나무는 관리가 돼요. 네. 네. 선생님 한번 잘라보실래요? 박경수 선생님. 네. 한번 잘라보실래요? 요거. 장갑 끼고. 예. 하나를 잡고, 이렇게 잡고. 요거. 자, 어디 정도? 사람 무릎 높이 정도. 예, 그래도 잘라보세요. 사람 높이 정도. 예, 뚝. 그렇죠. 예, 이래 두면, 내년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맹아들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요런 거 가지고 톡 치면, 예, 요것도 한번 잘라보실래요? 네. 하나 더. 네. 그렇습니다. 네. 요런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요 정도 잘라두면, 이렇게. 요거. 자, 한 분 오셔서 요거 꺾어보세요. 네. 요거, 통 밑으로. 그렇죠. 잘 떨어져요. 지금은, 아마 섬유질이 발달해서 약간 질긴데, 봄에 올라오는 거는 톡 건드리면 톡 떨어집니다. 예, 여기 주변에 아까시 자른 거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 무릎 높이 정도로 잘랐죠. 요거는 제대로 작업을 잘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떨어지죠. 예. 그거는 잘라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나무는 요 자체 에너지만 소비되면 더 이상 냉화가 안 올라와요. 근데 이게 뿌리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뿌리가 커져요. 그래서 훨씬 더 세력이 강한 상태로 이제 새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를 잘라줘서 요 줄기에서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자, 여기도 소나무가 꽤 많죠. 네. 네. 추석에 사람들이 그러다가 폭편할 만한 예. 것도 안 되네. 예, 이제 여기 지금 죽은 가지층이 많잖아요. 요것들은 다 작업을 이제 해주면 좋고요. 요새 불쌍하다. 음. 시원하고. 예, 그 잡고 있는 손 앞에 있는 거, 예, 그것도 잘라주면 좋죠. 예. 근데 그때 시기가 근데 예. 이런 것도 그냥 예. 지금 잘라도 돼요. 뭐 계절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오히려 이제 가을에 생리작용이 멈춘 뒤에 잘라주면 나무 스트레스가 덜하죠. 예. 진짜 한번 잘라보실래요? 거기 말고 여기 보시면 요 나무에서 요 가지로 분리되는 요 기융이라 그래요. 기융. 요 부위가 그거 딱 끝나는 지점에 잘라줘야 돼요. 요 부분. 예, 거기서. 두 손으로. 천천히 당길 때 힘주시고, 당길 때. 당길 때 쭉 당기세요. 예. 당길 때 길게 당기고, 예. 오, 예. 잘하셨습니다. 냄새 맡아보세요. 예. 이거 하면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비벼가지고. 얘 꽃이 있다. 얘 지금 예, 저거, 꽃이 있잖아. 네, 누리장. 냄새 막 누리잠. 예. 누리잠. 예, 누리장. 이게 무슨 냄새지? 원기소 냄새. 아, 원기소. 예, 예, 원기소. 수원계는 원기소? 예, 원기소 냄새가 나요. 예. 그러네. 그렇죠. 예. 애기 똥 냄새. 예. 엄마 몰래 막 한 줌씩 이렇게 훔쳐 먹던. 이게 여기가 꽤 많아요. 지금 요 꽃이 거의 지고 있죠. 근데 누리장 꽃이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데, 자, 여기서는 저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밑에 가운데 막 너댓 개 같이 커 올라간 나무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일본 목련이거든요. 요 사이사이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저게 이제, 햇빛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아무 데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와가지고, 중간을 해치고 올라가요, 지금. 워낙 세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잘라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피를 해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제가 꽃인가요? 저기 아니요, 꽃은 졌어요. 꽃은 저거 졌고. 씨앗 뗄래나 봐. 네, 저게 이제 네, 빨간 씨앗이 섞을 이렇게 색깔.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된 게 밖에 있거든요. 네. 저기 왼쪽에. 네. 여기 네, 일본문. 그래서 아마 이거는 여기서 환상 박피려면은 힘들 거고요. 요 정도 높이에서 한 10cm 정도 잘라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 가능은 한데, 이제 주민들이 기도교에서 나무집. 힘들어 하니까, 그죠? 이렇게 5가지씩 키울 필요가 없고 2가지만 남기고 3개는 그냥 쳐버려요. 아예 없애는 방법하고 예. 자기 있으니까 이게 하는 거라고. 이제 세력이 대단하죠. 이 나무 자체가. 다른 걸 다 밀쳐내고, 이게 이제 하나의 폭력배 같아요. 이 숲에서는 폭력배 같아요.
여기를 자르고 이거를 덮어내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 물이 이래 내려오잖아요. 뭐 이래 사면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요리 하나를 더 대줘야 돼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가서 요렇게 흘러갈 수 있게 지적 잘 해주셨어요. 요거 잘라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그럼 밑에 여기는 작업을 안 하잖아요. 꽉 찼어요. 여기 안에. 이게. 네. 어우, 지렁이 쳤네. 네. 이거는 그냥 자를 수는 없고, 잘 드는 낫, 예, 잘 드는 낫을 가지고, 톱으로는 안 될 거예요. 톱은 안 돼요. 톱은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네, 이유로 만든 거를 예, 해가지고 청해서 만드는 맞아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몇 년 전만 해도요, 잘 보였어요. 지금은 나무들이 커가지고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 이걸 없앨래요? 아니면 나무를 없앨래요? 나무를 없애. 예, 선생님은 나무를 없애고. 높게 아, 여기서 위로 예, 더 높인다. 예. 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네. 사장님 1년 전만 해도 여기 그렇다고 생각. 그렇죠. 1년 나무도 예, 살리고 우리도 보고 네, 보통 이제 이런 전망대는 이쪽에 이제 나무가 커 올라가면 요 보이는 것만큼 이제 잘라줍니다. 잘라서 이제 경관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구청은 좀 게으른 것 같죠. 아니 이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작년에 자란 거야. 예, 그 다음에 올해 나와서 자란 게 저 끝에 저기 키워진 데고. 선생님 예, 올해도 봤고 근데 2, 3년 전에는 확실히 더 뻥 뚫려서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대체로 경관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럼 나무를 자르든가 아니면 이거를 높여서 시계 하고 예, 2층으로 올려서 전망대처럼 그럼 또 컬 건데. 아니 그냥 얘를 철거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게 철거해서 볼 거 없다 그냥. 아 여기 전망대 아, 제가 전망대 아니야. 예. 자, 요게 작년에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여기서 시범을 보여주고 박피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죽었어요. 죽었고 밑에 요 맹아들 올라오잖아요. 요것만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밑에 저 큰 것들 해주면 죽어요. 자, 여기도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여기 지금 마포구청에서 성인산 가꾸민가 도우민가 이제 자원봉사 비슷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요걸 이제 하시게 뭐 쓰레기도 줍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물길에서 저쪽으로 사면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데 근데 요쪽 걸 잡아서 요리 흘려서 이리 흘러가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 돼요. 이만큼 더 파가지고 물길을. 그래야 내려오는 걸 막아서 이리 물길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이제 요런 작업도 좀 그림진이 할 수 있겠다. 예. 요 숲을 보시면 여기 아카시 숲이었거든요. 그죠? 지금도 아카시가 많아요. 그죠? 예. 많은데, 사이사이에 그 참나무가 있을 거예요. 참나무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이쪽 가면, 저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사이에 있는 참나무 작은 거 두 그루 있죠. 요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심은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거의 한 7, 8년 전에 4월 달에 식목일 행사로 심었어요.
그리고 심기 전에 여기 있는 작은 아카시 나무를 주민들이 제가 이제 그때 같이 했죠. 나무 자를 거 다 표시를 해주고 주민들이 톱질 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그걸 여기다 쌓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썩었어요. 밑에 요 좀 일부 남았는데 그걸 잘라내고 참나무를 한 50그루 심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뭄이 드는 바람에 한 10그루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10그루가 요 주변에서는 계속 크면 이제 주변을 다 이제 참나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어미 참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나무를 이 산에 더 많이 이제 면적을 넓히는 활동이 그린짐 활동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씨앗 뿌리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앗 도토리를 사서 겨울에 모래에다가 묻어서 이제 그 약간 좀 습한 물에 묻어 놓으면 봄에 촉이 나와요. 그때 산에 가서 이제 나무 없는 곳 있죠. 그런데 호미로 파고 그냥 덮어두면 돼요. 그런 것도 이제 네, 의자 이거는 옛날에 설치했던 것 같아요. 이제 쓰고 들어가는데. 그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도토리가 가늘고 길쭉한 게 있어요. 예, 그게 많아요. 거기. 그거는 이제 저기 졸참, 신갈, 그런 종류고요. 큰 거는 상수리, 굴참, 뭐 그런 종류고. 뜻가름 열매가 되게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조금 짭짤깔막하면서 좀 넓어요. 뜻깔나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산에 잘 자라는 씨앗을 갖다 심어야지. 여기는 보면 갈참, 졸참이 잘 돼요. 네, 갈참하고 졸참. 요거는 지금 상수리 같거든요. 상수리 나무. 옛날에 마을 주민들 상수리는 야생 자연에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마을 주변에 그 구황식물로 심었어요. 구황식물. 도토리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그 다음 해에 이제 도토리는 풍년이 든다. 그거는 뭔 말이냐 비가 안 오니까 그죠? 이 상수리 나무가 수분을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봄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수분을 못해서 이제 그 열매가 덜 달리죠. 근데 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풍년이 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풍년이 들면 이제 곡식을 먹고 흉년이 들면 도토리 그 가루 내 가지고 묵수 먹고 그렇게 산불 진화 보관하면 요거는 언제든지 열어서 쓸 수 있게 소화. 그다음에 갈기 밑에 고무가 달려 있어요. 고무 넓은 고무가 있어서 치주는 거예요. 치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물 들었어요. 물 요게 한 말짜리 20몇 20kg. 박경수 선생님 지금도 이거 집어 뛸 수 있겠죠?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뛰지는 못해요. 그럼 네. 이것도 사용법이 수학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그냥 물에 분무기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약주는 거. 예. 아니 공기 압축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셉니다. 쫙 나가요. 공기 이렇게 압축해서. 그래서 이거 있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2시간 남짓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린짐 현장 그 작업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참여 열의가 대단히 높으신 걸로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그린짐 활동에 필요한 작업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작업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상 직접 해보면서 해야 그게 작업 이 강의 효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앞으로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큰 그 사업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설, 숲길하고 시설 관리하는 거, 또 하나는 생태계 관리하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숲길이나 시설 관리는 이제 숲길, 그 물길, 배수로 정리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안내판이나 또 뭐 안내판이 부서졌거나 잘못 정보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메어 놓은 줄이 너무 탄탄해서 나무 생장에 좀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들은 내려서 주거나 뭐 잘라주거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활동이 가능한 거고요. 식생 관리는 정말 일들이 많습니다. 가지치기, 속가배기, 그죠? 그리고 풀베기, 등풀 제거, 그리고 나무 모양이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사람들이 좀 봤을 때 쾌적함을 줄 수 있게 나무를 갖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나무 모양도 일부 다듬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가려서 못 자라는 나무가 있을 때 그 못 자라는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도록 위에 가지도 쳐줘야 되고, 또 토양이 너무 단단해서 나무가 못 자랄 경우에는 토양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런 활동을 오늘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우리 간사님께, 팀장님께 마무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